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그 상담을 진행하게 된 최성근 원장입니다. 예, 네, 전화상이지만 반갑습니다. 네, 일단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근데 목소리 좀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 키와 몸무게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예, 키는 한 155cm, 네. 몸무게는 39kg. 39kg요. 예, 굉장한 저체중이시네요. 예, 저체중입니다. 그럼 이게 40대 초반부터 발생했던 그 소화 불량이 예. 지금 그때도 지금 39kg 정도 되셨나요? 아, 그때 예전에 그때 40대 초반쯤 있잖아요. 제가 음식을 뭔가 어느 순간에 음식을 먹으면 있잖아요. 네. 무엇을 먹으면 뭐가 걸려서 빈돈 어지러운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어지러운 느낌, 예, 예. 네. 뭐가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막힌 듯한 느낌을 받으셨고, 그러면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검사나 치료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 제가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내시경 네. 뭐 이것저것 이제 제가 받아봤는데, 네. 예, 다른 그 검사는 너무 좀 제가 적응하기 힘들고 해서 네. 거부하고 나왔습니다. 이내시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예.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예, 최근에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네. 운동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셨거든요. 또 네, 네. 검사는 안 했지만은. 네. 예. 그러면 그 위 내시경 검사해 본 게 좀 오래됐을까요? 아니면 최근일까요? 오래되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없습니다. 제가 너무 저체중이고 네.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네. 검사 받는 게 좀 무서워서 안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40대 초반 이전에도 예. 식사나 소화가 좀 불편하거나 그런 적이 종종 있으셨어요? 아, 그 전에 있잖아요. 제가 네. 좀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그러면서 네. 제가 건너뛴 적이 많았거든요. 음. 예. 그런데 그때 갑자기 네. 급체 같은 거 많이 해서 네. 제가 응급실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예. 근데 그러면 그래서 그런 증상 때문에 제가 네. 한약하고 양약하고 이렇게 플러스 된 거를 제가 조금 그에 관해서 약을 먹었는데 네. 그게 있잖아요. 네. 그 약을 먹으면 굉장히 속이 허해서 막 그때는 너무너무 많이 네. 먹고 싶어서 먹어도 속이 허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랬는데 그 운동이 너무 빨리 돼서 혹시나 위무르증이 안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그 최근에 한의원 내원하셔서 뭐 한약 복용이나 뭐 침 치료나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저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저 하셨고요? 그때부터 있잖아요. 네. 그때도 제가 한약을 지어서 그런 거 제가 처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약을 지었지만 하나도 안 먹고 다 버렸습니다. 정말 네. 병원 뭐든 아무것도 제가 신뢰가 안 가서 전부 다 버려버리고 있잖아요. 네. 그때부터 아예 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말씀해주신 증상들 다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보면 예, 소화불량의 소견이 맞고, 근데 지금 일단 최근에 검사해 보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게 소화불량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위장관 기능이 약해서 발생된 거랑 아니면 위장관의 직접적인 원인들이 좀 정확한 원인이 있어서 발생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일단 이런 걸 나누는 게 먼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예민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뭐 좀 내시경 또는 혈액 검사나 이런 검사도 한번 받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제가 혈액 검사, 네. 건강 검진 기본적인 건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상의 A로 나왔거든요. 네. 예, 네. 이상이 없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하신다면 일단 말씀드렸던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뭐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이나 또는 예.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그 혹시나 모를 그런 기질적인 원인을 좀 그 배제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이런 검사를 통해서 검사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을 하셔서 일단 상담을 좀 받아보시고 침 치료부터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침 치료만으로도 우리가 뭐 물이나 음식을 넘어갔을 때 트림을 해야 뭔가 내려가는 것 같고 뭔가 걸리는 것 같은 느낌들, 이런 부분도 같이 해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침 치료를 좀 받아보시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래됐고 그 한 10여 년 이상, 거의 20여 년 정도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침 치료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그 한의원 원장님과 뭐
상담을 통해서 진맥을 통해서 진료를 통해서 침 치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원장님과의 신뢰 관계를 조금 쌓으신 다음에 한약을 좀 복용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제가 있잖아요. 이제 저녁에 털이 무엇을 먹고 네, 이제 일단은 내려갔다 싶어서 잠을 자거든요. 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네, 속이 허하게 배가 고픈데 갑자기 이제 배가 부풀어 오르면서 가스가 많이 차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털임을 해야만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네, 아니면 막 방귀 있잖아요. 가스가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쉴 새 없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설사가 나고 네, 어느 때는 제가 아침밥을 못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가스도 다 빠지고 털임도 시원하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밥을 먹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는 건 다행인 부분이고요. 예. 근데 다행이지 않은 부분들은 뭐 트림이나 뭐 방귀를 통해서 가스가 배가 빵빵하지 않을 때 배고픔을 느끼신다는 부분, 이 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치료를 시작을 하시면 예. 당장 뭐 단기간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만에 다 좋아질 수는 없더라도 예.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중기 또는 장기적으로 치료를 시작을 하시게 되면 그 이 이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그 소화력을 갖출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요.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밥과 밥 사이에 간식도 먹고 마음대로 많이 먹잖아요. 네, 저는 한번 무엇이든지 물이든 뭐든 먹으면 네, 트립을 인해서 내려가야만 속이 시원함을 느끼기 때문에 네, 밥 먹을 때 모든 것을 또 다 먹거든요. 네. 그러고 밥과 밥 사이에 절대로 제가 먹지를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 트림하면서 내리는 게 너무 제가 힘드니까요. 네. 지금 아예 말씀해 밥 먹을 주신 때 다. 예. 네, 증상들 한의학에서 볼 때는 탄산 조잡이라고 그래서 이런 예. 부분도 저희가 전문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일단 진료부터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보세요? 어떤 한의원에서 잘하십니까? 아, 네, 아마 주변에 있는 한의원 원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머니 일단은 다른 기질적 원인이 없는지 명확히 파악을 해보시고요. 예. 천천히 침 치료부터 받으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지금처럼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어머니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최성구 원장님, 이러한 증상이 기질적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사실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질적인 원인이 뭐 위의 염증, 소화기의 염증 또는 소화기의 궤양 아니면 뭐 암 등 이런 명확한 원인이 기질적인 원인이 있는 기질성 소화불량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원인이 없는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능성 소화불량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발생하는 이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나요? 네, 지금 제가 이 상담해드린 분의 증상이랑 좀 많이 비슷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속쓰림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식사를 하게 되거나 또는 식사 전 아니면 식후에 속쓰림 증상이 같이 발생이 되고 두 번째로는 식사를 한 다음에 포만감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좀 과하고 내가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만 식사를 해도 평소보다 아주 조금만 해도 조기에 포만감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식욕 저하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하나 또는 복수의 증상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나를 좀 괴롭힌다라고 할 때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질병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지금 기능성 소화불량 또는 소화불량에 대해서 한의학적인 원인 또는 한의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한의학적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칠정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격한 감정 또 과한 감정이 좀 지속되고 오래될 때 또는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식적, 세 번째로는 담적 이렇게 식음식물이 쌓여서 또는 우리 몸에 노폐물인 담이 쌓여서 또 발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뭐 생소하실 분들이 있으실 건데 우리 음식물이 제대로 들어와서 소화되고 배출되어야 되는데 이런 그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서 우리 소화기 내에 쌓여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한의학적 용어입니다. 이런 식적의 증상들이 그 현대 기능성 소화불량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식적의 증상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소화불량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복부의 팽만감, 세 번째로는 신물이 잘 올라오고 트리밍, 뭐 이렇게 참 잘 발생되면서 속이 좀 쓰린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복부 자체가 좀 통증이 있고 답답하고, 그리고 트림이나 방귀가 좀 잦고, 두통 또는 어지럼증도 같이 발생이 가능하면서 변비 또는 설사가 나타나고 또는 변비와 설사가 반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한의학에서도 소화불량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다양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적 증상이 의심될 때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론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시긴 하지만 내가 과연 이런 게 식적 증상일지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자가진단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만 식사를 해도 금방 배가 부풀어 오르고 배가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우리 명치 끝 그리고 배꼽 중간에 중환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중환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이 중환이라는 혈자리를 지그시 한번 눌러봤을 때 통증이 좀 격하다. 그리고 좀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시면 식적을 좀 의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해봤을 때 식적이 맞다라고 판단된다면 한의원에 방문을 해봐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의원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소화불량 또는 식적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상담해드렸듯이 먼저 침 치료 또는 뜸 치료가 있습니다. 소화관 자체의 운동성이 떨어졌을 때 소화관을 자극하는 혈자리들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혈순환을 돕는 혈자리들의 침치료 그리고 뜸치료를 통해서도 체하거나 소화불량, 식적이 있을 때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약을 복용하면서 내가 약해진 소화기관을 다시 좀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식이 조절이 좀 잘 안 되고 내 식습관이 나빠서 생긴 경우에는 식이 조절을 하는 요법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진단을 복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화불량에 무조건 공진단을 복용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상담해드린 분과 같이 장기간 오랫동안 소화가 잘 안 돼서 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력을 먼저 올리고 소화기를 좀 치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는 공진단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을 하게 되곤 하는데 최성권 원장님, 어떤 질환들이 대표적으로 발생하게 될까요? 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조금 전에 최우성 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우리 몸의 면역력 자체, 전기가 좀 올곧고 바르면 외부에서 또는 우리 몸 내부에서 병이 잘 생기지 않고 잘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생길 수 있는 질환 또는 증상, 첫 번째로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성 질환이지만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고 치료를 하신 이후에도 이런 부분은 조금 면역력을 높일 치료를 좀 받으실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한약이 좀 유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종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입 안에 구내염 또는 설염 또는 요도염 또는 방광염, 질염 등이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감이나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 특히 좀 취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내 세균총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만성 설사나 설사 증상도 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 저하나 쉽게 피로한 이런 증상도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내 면역력 체계가 조금 약해졌구나 이런 부분을 올릴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